그 서명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남긴 흔적은 정확히 아버지의 필체였다. 17살 때 아버지가 내 생일 카드에 써주던 그 각진 박의자, 끝을 살짝 올리는 민자. 나는 입을 열었다. 그건 아버지 서명입니다. 이현우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100% 실크 셔츠, 은은한 우디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트레이를 들고 주방으로 돌아가면서도 손끝이 떨렸다. 10년 동안 묻어둔 이름이 이렇게 갑자기 살아난 것이다. 아버지 박태주는 중소기업을 운영했다. 정밀 부품 공장, 직원 20명 남짓. 이현우의 리안그룹과 합작 제안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기뻐했다. 이제 우리도 제대로 커볼 수 있겠다. 그날 밤 아버지는 소주 반 병을 비우고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합작은 시작부터 이상했다. 계약서에 아버지가 모르는 조항이 숨어 있었고 자금 흐름이 불투명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독촉이 왔다. 아버지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액의 대출 보증. 아버지는 부인했지만 서류에는 분명 아버지의 필적이 있었다. 법원은 빠르게 움직였다. 위조 증거 불충분.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공장은 경매로 넘어갔고 집은 압류됐다.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아버지는 어느 추운 새벽 공장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나는 대학을 포기하고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카페, 밤에는 이 고급 레스토랑. 돈을 모아 어머니 요양비를 댔다. 분노는 처음엔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운 덩어리로 굳었다. 잊으려 했다. 잊어야 산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데 오늘 그 필체를 다시 보았다. 이현우 회장은 여전히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비서가 새 서류를 내밀자 그는 또 서명했다. 똑같은 각도, 똑같은 압력, 똑같은 끝맺음.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그가 서명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손이 떨려 초점이 흔들렸지만 충분했다. 그날 밤 퇴근 후 나는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웠다. 서울의 불빛이 아득했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경찰이 시트를 덮던 순간,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던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현우를 파괴하겠다. 빠르게, 화려하게, 잔인하게. 아니. 천천히, 조용히, 완벽하게. 그 후로 나는 이현우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레스토랑 VIP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지만 동료들에게 슬쩍 물어보고 예약 시스템을 몰래 들여다봤다. 그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그 테이블을 예약했다. 혼자 올 때도, 비서와 올 때도, 가끔 아들과 함께 올 때도 있었다. 아들 이재현. 30 중반, 하버드 MBA, 리안그룹 부사장. 잡지에서 자주 보던 얼굴. 냉정하고 계산적이라는 평판. 아버지와 달리 미디어 노출을 꺼려서 사진은 많지 않았다. 나는 자료를 모았다. 아버지의 옛 공장 관련 기사, 당시 재판 기록, 리안그룹의 확장 역사, 인터넷 깊숙이 파고들었다. 10년 전 리안그룹이 중소부품사를 싹쓸이하던 시기, 유독 자살이나 파산으로 끝난 업체들이 많았다. 패턴이 보였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점점 말이 없어졌다. 가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지민아, 너 아빠 기다리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 복수하고 있었다.
어느 수요일, 이현우가 또 왔다. 이번엔 아들과 함께였다. 나는 그들의 테이블을 맡았다. 메뉴를 읊으며 슬쩍 대화를 엿들었다. 아버지, 이번 인수거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재현의 목소리였다. 위험. 그게 사업이지. 이현우가 웃었다. 필요하면 서명 하나로 끝나. 나는 와인병을 들던 손을 멈칫했다. 서명 하나로.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의 삶도 그렇게 끝났다. 그날 밤 나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리안그룹 채용 공고를 뒤졌다. 비서실 신입 지원. 경력은 부족했지만 외국어와 서비스 경험이 강점이었다. 이력서를 냈다. 한 달 뒤 서류 합격 통보가 왔다. 면접 날짜가 잡혔다. 면접 장소는 리안그룹 본사 42층. 유리벽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면접관 3명 중 1명이 이재현이었다. 그는 나를 보며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디서 본 얼굴이라는 듯 나는 미소 지었다. 박지민 씨,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진심이었다.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뒤 합격 메일이 왔다. 비서실 막내. 월급은 레스토랑의 2배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좀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길게요. 입사 첫날 이현우 회장을 가까이서 보았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당연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내가 한 말, 그는 농담으로 치부했을 테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시작이다. 비서실 생활은 치밀했다. 아침 7시 출근, 밤 11시 퇴근. 회장 일정 관리, 자료 준비, 접대 준비. 나는 빠르게 적응했다. 동료들은 나를 길 잘하는 애라고 불렀다. 나는 그저 웃었다. 이현우의 서명은 매일 봤다. 결제 서류, 계약서, 위임장. 나는 몰래 사진을 찍었다. 날짜별로 정리했다. 아버지의 필적과 비교했다. 점점 확신이 들었다. 같은 사람의 손이었다. 압력, 속도, 습관까지. 나는 과거 자료를 더 깊이 파헤쳤다. 퇴근 후 집에서 혹은 회사 빈 복사실에서 10년 전 아버지 공장 인수 관련 서류를 찾았다. 국세청 자료, 법원 판결문, 은행 거래 내역. 위조된 서명 아래에 이현우의 결제 흔적이 있었다. 간접적이지만 연결고리가 보였다. 이재현 부사장은 나를 자주 불렀다. 자료를 가져오라, 커피를 타오라. 그는 나를 관찰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섰을 때 물었다. 박지민 씨, 전에 어디서 일했죠? 강남 레스토랑이요. 아, 그랬구나. 그는 미소 지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 줄 알았어.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태연하게 답했다.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가까이 들어가야 한다. 이재현을 이용해야 한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감정적이었다. 자주 술을 마셨고 여자 문제를 일으켰다. 나는 그 약점을 노렸다. 회사 회식 때 나는 일부러 그의 옆에 앉았다. 술을 따르고 말을 맞장구 쳤다. 그는 취기가 오르자 불평을 쏟아냈다.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아. 모든 걸 혼자 결정해. 나는 조용히 들었다. 부사장님은 충분히 능력 있으신데요. 그는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달라졌다. 그 후로 재현은 나를 자주 찾았다. 자료를 핑계로, 점심을 핑계로. 나는 거리를 유지했다. 너무 가까워지면 위험했다. 나는 도구일 뿐, 감정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현우가 나를 불렀다. 집무실에서 단둘이. 박지민 씨, 자네 꽤 일 잘하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는 웃었다. 강남 어떤 레스토랑 아니었나? 나는 숨을 삼켰다. 네, 맞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지? 내 서명에 대해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는 크게 웃었다. 그래, 착각이었을 거야.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 위기가 왔다. 재현이 나를 좋아하게 됐다. 그는 선물을 보내고 주말 데이트를 제안했다.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회사 주차장에서 나를 기다렸다. 지민아, 나 진지해. 부사장님, 저는 일 때문에 아버지한테 말할게. 너를 내 비서로. 나는 위험을 느꼈다. 너무 가까워지면 정체가 드러날 수 있었다. 나는 전략을 바꿨다. 과거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아버지처럼 서명 위조로 망한 사람들. 인터넷 카페, 동호회, 오래된 기사 댓글. 3명을 찾았다. 그중 1명은 아직 소송 중이었다. 나는 그에게 연락했다. 변호사 소개를 핑계로 만나자고 했다. 그는 흔쾌히 응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60대, 눈가가 깊게 패였다. 이현우가 내 서명을 위조했어. 증거는 없지만 난 알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아버지를 그렇게 잃었어요. 그는 나를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정보를 교환했다. 그는 옛 직원 중 1명이 증언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직원을 찾았다. 돈을 주고 입을 열게 했다. 증거가 모였다. 서명 감정 의뢰, 과거 거래 내역, 증언.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유명한 민사 전문 변호사, 그는 자료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승소 가능성 있어? 하지만 리안그룹은 강해. 오래 걸릴 거야? 나는 괜찮다고 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그 사이 재현은 점점 집착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내 집 앞에 왔다. 너 왜 나를 피해? 나는 문을 잠갔다. 다음 날 회사에서 그는 나를 피했다. 냉랭해졌다. 이현우는 나를 더 자주 불렀다. 중요한 서류를 맡겼다. 나는 그 서명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한 번 아주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일부러 중요한 계약서에 오타를 남겼다. 그는 화를 냈다. 박지민, 실수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그는 나를 오래 바라봤다. 나는 알았다. 의심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속삭였다. 곧 끝나요. 곧. 소송이 시작됐다. 피해자 연합으로
4건의 위조 서명 사건을 묶었다.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 리안그룹 주가가 흔들렸다. 이현우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공식 입장, 변호사단, 로비. 하지만 균열이 보였다. 재현은 나를 피했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했다. 회의실에서 단둘이 남았을 때, 너 소송 관련된 거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너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부사장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증거 사진을 보여줬다. 아버지의 서명과 이현우의 서명. 나란히 놓은 것. 그는 믿지 않았다. 위조일 수도 있어. 감정 결과 나왔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방을 나갔다. 그날 밤 이현우가 나를 해고했다. 이유는 업무 태만. 나는 예상했다. 짐을 싸면서 그의 집무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편지를 놓았다. 회장님, 아버지가 안녕하시다고 전해주세요. 소송은 계속됐다. 증인이 나왔다. 옛 비서, 은행원. 하나둘 진실이 드러났다. 이현우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가는 폭락했다. 재현은 아버지를 배신했다. 언론에 제보했다. 아버지가 서명 위조를 지시했다. 이현우는 체포됐다. 구속 기소. 나는 법정에 섰다. 증인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늙어 보였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미소 지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재판은 길었다. 1심 유죄. 항소. 다시 유죄. 대법원에서 확정. 리안그룹은 분할 매각됐다. 이현우는 징역 12년.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기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된 날, 나는 교도소를 찾았다. 면회실에서 이현우를 마주했다. 그는 수척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박지민 씨, 잘 지냈나?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자네 덕분에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 나는 물었다. 후회하시나요? 그는 웃었다. 후회. 그게 사업이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할 말이 없었다. 밖으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은 여전히 번쩍였다. 어머니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나는 울지 않았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웃어보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나는 승리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나도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어머니도. 나도. 이게 복수였나?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파괴였나? 나는 모른다. 다만 이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